요즘 전 세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다들 자기 나라 챙기기에 바쁜데요.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대,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지금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유럽과 일본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특히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금 왜 다시 산업정책이 중요해졌는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에겐 어떤 숙제를 던져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산업정책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유롭게 무역합시다 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전부 자기 나라 핵심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목숨 거는 경제에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럽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럽은 한마디로 요새를 쌓고 있습니다.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이죠.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메이드 인 유럽. 말 그대로 유럽 안에서 만든 걸 우선하자는 건데요. 외부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높은 에너지 비용이나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유럽 제조업 기반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카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이 전략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미래 먹거리가 될 국의 핵심 분야, 여기 보시는 넷제로 기술부터 바이오 기술까지 이런 분야들은 아예 유럽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실행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EU 우대 조항이라는 건데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유럽산 아니면 불이익 줄 거야, 이겁니다. 아주 노골적인 보호 장치죠.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이게 직접적인 무역 장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근데 유럽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규제 툴킷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FSR이라는 걸로 외국 기업이 보조금 받는 걸 문제 삼고요. IAA로는 유럽 안에서 통하는 새로운 산업 표준을 만듭니다. 특히 저기 ETS,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에너지 비용을 더 끌어올려서 제조업체들 부담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유럽을 외부와는 다른 거대한 요새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보세요. 이 FSR, 역외보조금 규정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풍력 회사가 정부 보조금 받은 걸 문제 삼아서 EU 시장에 들어오는 걸 아주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유럽의 미래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산업 가속화법입니다. 이름은 가속화인데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새로운 규제랑 표준을 만들어서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법이에요.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유럽이 규제로 성벽을 높이 쌓는 동안 바다 건너 일본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 훨씬 더 과감한 배팅에 나선 거죠. 유럽이 규제를 무기로 썼다면 일본은 보조금을 무기로 씁니다. 방어보다는 공격에, 표준을 만들기보다는 아예 국가대표 기업을 키우는데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라피더스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이 한때 반도체 왕국이었잖아요? 그 영광을 되찾겠다고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하면 수조 원이잖아요. 이런 돈을 그냥 단일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이 1조 5천억 엔을 투자하게 만들려고 정부가 최대 5천억 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요? 당연히 성공했죠. 그러니까 일본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가 가진 돈과 법, 이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민간 투자를 국가가 정한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끌어오는 것. 정부가 그냥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규제를 꽁꽁 닫힌 유럽의 요새,
그리고 막대한 돈으로 베팅하는 일본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표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기술력 보세요. 둘 다 별 5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저기 집행 신뢰성입니다. 정책이 과연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쭉 추진될 수 있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대 산업 프로젝트에서는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보다 일본의 그 확실함을 훨씬 더 높게 쳐준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라는 거죠. 일본이 이 지평 신뢰성에서 왜 높은 점수를 받는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우리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정책이랑 산업 정책을 아예 하나로 묶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역량,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전략적인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규제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유럽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에 베팅하는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